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힘든 하루를 또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밤을 꼬박 새우신 분들도 있고요. 참 힘든 하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 3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자기간에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새벽 3시에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미 기각결정을 내려놓고 그런 고뇌의 시간이 있었다 이렇게 변명하는 것으로 감지가 됩니다. 특히 서울 서부지방법원 이순영 부장판사, 신은미, 차은경 부장판사 아마 역사가 냉혹하게 심판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많은 인파들이 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지요. 어디까지나 좋은데 법원을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그런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가 발생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죠. 기물을 파괴하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석열 긴급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서울지방법원 폭력사태 관련해서 입장문을 밝혔는데요. 우리 국민이 성숙한 그런 시민들이 그런 폭력해서는 안 되죠. 그건 뭐 저도 잘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를 해야지 그런 물리적으로 침탈하는 그런 사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입장문이 나왔는데요. 국민들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입장문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선포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혼란 상황에서 오로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이러한 정당한 목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셨다. 사실은 그 구속영장 그 발부가 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그런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무려 40분 동안 변호인단이 있었지만 그 차은경 부장판사 앞에서 대통령이 40분을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분도 결론을 발언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사법부의 카르텔이 지나칠 정도로 형성된 검은 카르텔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요. 지금 2017년부터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부터 부정선거가 크게 자행됐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2번, 국회의원 선거 2번. 4번을 다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요. 여러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굽니까? 대법관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에
선거관리원장이 누굽니까? 그 지방법원의 부장판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장판사들은 그러니까 판사로 들어가서 근무하다가 승진하면 이제 부장판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으로 발령 내가지고요. 지방에서 부장판사 하다가 지역선거관리원장 하게 됩니다. 상임이 아닙니다. 비상임입니다. 비상임. 출근하지 않고 그 지역의 사무국장한테 자기 도장 주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부정은 사무국장이 저지르고 결재는 부장판사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동범죄한 겁니다. 공동으로. 그런데 그 부장판사는 내용을 몰라요.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 그러나 선거소송이 들어오면 당연히 부장판사가 자기 편 아니겠습니까? 원고가 이길 수가 없어요. 피고 손을 들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검은 카르텔이 있다. 사법부에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1대에도 부정선거로 126건이 소송이 되었는데 다 대법원에서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또한 대통령은요, 오늘 새벽 서구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 하셨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시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 줄 것을 당부하셨다고 합니다. 경찰들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뜻을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겠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사법부가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죄도 아닌데 내란죄로 해서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루빨리 탄핵을 인용해서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전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같이 11개의 범죄를 저지르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체포하고 긴급으로 수사해서 탄핵을 인용하려고 스피드하게 진행하고 있고 급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고 어찌 이재명 대표는 선거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1년 안에 끝내야 될 것을 1심에서 2년 2개월이 걸렸고 1심이 지난해 11월 15일 날 선고를 받았으니 2심은 2월 15일까지가 기한인데 이제 이달 들어 23일 날 2심 신문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언제 재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급행열차
이재명 대표는 완행열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졌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그랬죠. 올 작년 초부터 2024년 4월 10일 선거 전에 엄청나게 외쳐졌습니다. 4월 10일 날 부정선거가 다시 재발한다면 대한민국은 상권 분립이 붕괴되고 국가 기능이 붕괴되고 국가 기본 질서가 무너질 거라고 그렇게 외쳐댔건만 현실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이 지혜롭게 잘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